교재 147쪽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어서요. 3155211B라고 하는 폴더에서 소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소스는 9장인가요? 8장 함수. 예. 밑에 보시면은 수학 삼각 통계, 수학 삼각 통계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예. 보겠습니다. 지금 순위 구하는 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교재 146쪽에 보면은 순위 구하는 거를 한번 연습 삼아 한번 다시 해보면 는 랭크라는 함수가 있어요. 랭크 R A N K 여기 있는데 EQ가 있고 AVG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런데 메모해 둘 게 좀 뭐가 있냐면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 그러니까 순위라고 하는 거는 뭐 석차가 될 수도 있고 등수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겠죠. 이게 뭐냐면 랭크라는 함수를 썼어요. 랭크. 근데 좀 과거에는 랭크 하나만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랭크.eq 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요, 랭크.avg라는 함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랭크라는 함수 하나만 넣어놨는데 지금은 랭크 eq, 랭크 avg 두 개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분리가 된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엑셀 2010에서는 새롭게 변경된 함수를 사용하면 되지만 엑셀 2007에서는 새로운 함수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통적으로 랭크 함수는 모두 인식하니까 랭크 함수를 사용하자라는 게, 그렇죠? 편하겠죠.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지. 이런 거예요. 1등, 4등, 5등, 6등. 이렇게 계산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랭크 EQ예요. (1등) 4등 5등. 왜냐면 공동 1등이 3명 나왔으니까는 4등 5등 6등으로 넘어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1등 4등 5등 6등이 되는데, 이거를 랭크 AVG 함수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얘들이 지금 1등 2등 3등이죠 1등 2등 3등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평균을 내가지고 2등 4등 5등 6등 이렇게 가자 이거지. 어이없죠? 왜 공동 1등이면 되지, 그거를 1, 2, 3등 3명이니까는 평균을 내가지고 쪼개냐 이거야. 그런데 그럴 경우도 있나봐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새로 만든 거겠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등수는 지랑 나랑 똑같이 성적이 높으면 1등이면 동시에
공동 금메달이잖아. 금메달 2명인데 은메달로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게 요거를 쓰든지 또는 그냥 랭크라고 쓰든지 이걸 쓰면 되니까 보편적인 게 이거예요. 이게 보편적 사용한 이거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요거는 그대로 제가 수업 공부방에도 그대로 올려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랭크 EQ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 EQ라는 걸 지우고 그러니까 는 랭크라고만 쓰시면 돼요. 는 랭크 가로 열고 그 다음에 fx라는 게 있어요. fx 위에. 예. 자, 밑에 보세요. 는 랭크라고 가로 열었더니 요렇게 파란색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예, 그 다음에 진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넘버는 뭐냐면 나를 가리키는 값이고 리퍼런스는 REF는 리퍼런스 참조 영역인데 참조 영역은 여기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계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외워서 하려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보면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때 FX를 누르시면 설명이 떠요. 설명이 뜬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보면서 하면 돼요. 넘버가 어디냐? 내 점수야. 내 점수. 내가 몇 등이냐 이거죠. 내가 몇 등이냐 이거지. 그 다음에 REF는 어디냐면은 참조 영역이에요. 참조 영역. 우리 반 점수들 중에서 엄마나 3등 했어요. 그러면 내가 3등 했다는 거는 우리 반에서 3등 했다는 거예요? 옆 반에서 3등 했다는 거예요? 우리 반에서 3등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야. 내가 지금 몇 점이 83점인데 여기서 석차를 구한대.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학년이고 지금 석차를 매기는 거는 점수를 매기는 거니까 네 점수가 어느 동네에서 우리 반 이번에 시험 본 학생들의 점수라는 동네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더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 1등인가요? 낮은 사람 1등인가요?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이 점수가 1등이에요. 높은 점수가 1등을 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죠. 100m 경기를 하면 10초에 뛴 사람이 1등이야? 20초에 뛴 사람이 1등이야? 10초. 짧은 게 또 작은 게 1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큰 게 1등이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순위를 정하는 건데 0을 쓰거나 0 또는 생략을 하면 안 쓰면은 내림차순이니까 뭐예요? 큰 숫자가 1등이다 이거. 큰 숫자가. 그 다음에 0이 아닌 뭐 5라고 써도 되고 8이라고 써도 되고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되고 근데 보통 컴퓨터는 0 아니면 1이니까 1이라고 쓰면은 작은 숫자가 1등이 된다 이거지. 우리는 큰 숫자가 1등이니까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한민경이라는 사람의 순위는 나와요. 한민경의 순위는 나오는데 이 경우부터 오정수까지는 순위가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엑셀에서 계산법이 좀 복잡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참조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컴퓨터는 내 점수라고 하는 것은 내 왼쪽에 있는 값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순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 순위를 구할 값이 내 왼쪽에 있는 거거든. 그런데 참조 영역은 내 왼쪽부터 시작해서 남의 것까지 블럭을 잡아. 이 전체 남의 것까지 포함한 여기가 반드시 달러가 콩콩콩콩 찍혀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를 블럭 잡고요. 블럭을 처음에 이제 블럭을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F4번 키를 누르면 키보드에 보면 F1번서부터 F12번 중에 F4번째 키가 있어요. 걔를 누르면 달러가 콩콩콩 찍혀 들어가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어디를? 다른 동네를.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되고요. 얘를 마우스로 쭉 자동 채우기하면 그때 순위가 정확히 매겨지더라 이거지. 뒤에 가서 또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응시비 합계를 구하는 게 나왔어요. 응시비 합계. 근데 엑셀에서는요, 합계 구하는 거, 평균 구하는 거, 개수 구하는 거,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려줘요. 예. 그러니까 아까 는 뭐라고 쓰고 이렇게 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책에서는 요렇게 블럭을 잡으래요. 이렇게. 저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비어있는 공간까지 블럭을 잡고 수식에 가면 자동합계라고 있어요. 자동합계. 이 자동합계 옆에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를 보시면 펼침 목록이라고 합니다. 그 화살표의 이름을 펼침 목록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때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계산이 편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합계니까 이 합계를 누르면 빈칸에 알아서 합계가 들어가요. 다시 해볼게요. 이 자리를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고요. 지금 이 자리가 위에 것들, 응시비들의 합계가 들어갈 공간이니까 이 공간에다 놓고 자동합계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합계 펼침 목록 눌러서 합계를 누르셔도 돼요. 누르면 여기 것까지 합계가 맞니? 라고 알려줘요. 물어봐요. 그럴 때 엔터를 쳐도 되고요. 엔터를 치면 답이 되겠죠. 근데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은 아예 블럭을 잡고 합계가 들어갈 공간까지 블럭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합계를 누르면 알아서 그 자리에 합계가 쑥 들어가더라 이거지. 자, 평균 점수를 계산해 볼 겁니다. 평균은 이 점수들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렇죠? 그 평균 구하는 함수가 avera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average. 여기 자동합계 옆에 보시면 펼침 목록에 가서 평균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평균 구하는 함수를 클릭하면 어디 거에 평균 구할 거니? 하고 껌뻑껌뻑거려요. 그러면 83점서부터 45점까지 여기를 블럭을 잡아주면 돼요. 엔터를 탁 치면 평균이 나와요. 예. 자, 요 자리에다가 컨트롤 1번 누르면 엄지손가락 컨트롤, 검지손가락 숫자 1, 컨트롤 1번 누르면 셀 서식이라고 뜰 거라. 이때 1번 눌러보세요. 1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76.5 이렇게. 요 점수들의 평균이 76.5예요. 근데 76.5가 나오면 좋겠느냐? 77로 나오는 게 좋겠느냐? 76.50 하고 나오게 좋겠느냐? 왜? 소수점 이하가 나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되는데 76.3333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소수점 이하가. 예, 그래서 얘를 저 홈에 가면은 쉼표가 있어요. 쉼표. 표시 형식 그룹에 보면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면 반올림을 탁 쳐줘. 반올림을 탁 쳐준다고. 알아서 77이 돼. 그런데 자릿수 소수점 이하를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왼쪽 오른쪽 가는 화살표가 있죠? 네. 예, 그 왼쪽 가는 방향을 누르면 76.5 다시 누르면 76.50 자릿수가 막 늘어나. 너무 많이 늘어나면 흉하죠. 76.50
0까지 보여주고 싶으면 자릿수를 두 자리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산하면 소수점야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평균이니까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기 좋게 하려고 평균이니까 멋있게 보여야 되거든. 예를 올림픽에서 100m 경기를 했는데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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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초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거든. 10초 9인지 11초인지 9초 8인지 그게 보면 어떻게 나와요? 9초 65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점의 두 자리까지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도 좀 멋있게 보이려고 정확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릿수를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더라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에버레이지 옆에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래요. 그렇죠. 147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5번에 보면은 평균을 구하긴 구했는데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라운드 반올림 이거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굳이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쉼표 셀 찍고 자릿수를 이렇게 늘려주는 게 훨 나아요. 함수를 하나 더 배워두면 도움은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가장 좋다. 예. 자, 그 다음에 응시인원수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응시인원수 몇 명이 시험 봤어요? 8명 시험 봤어요? 응시인원이 여러분 봤을 때 몇 명이냐고 여기 지금 어떻게 해서? 이름이 8개라서 그럼 이름으로 세는 게 맞아요? 아니면 돈 낸 거로 세야 돼? 왜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긴 글자고 여긴 숫자고 응시비를 안 내면 뭐예요? 이 사람은 응시 안 한 거잖아. 이렇게 계산해야 될지. 근데 이름을 올렸으니까 시험을 봤을 거 아니냐. 그럼 이름의 개수를 세야 되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은 시험을 안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여기가 빵점이라면 할 수 없지만 점수가 안 나와. 모르고 입력을 안 했단 말이야. 입력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따 하려고. 그래서 숫자의 개수를 세는 게 낫겠나, 뭐의 개수를 세는 게 좋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름의 개수를 셀 수도 있고 숫자의 개수를 셀 수도 있는데, 여기다 클릭하고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좀 볼게요. 아무래도 시험을 봤으니까 사람의 이름의 수를 세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함수를 집어넣을 거예요. 함수를 집어넣는데 페이지에 아까 그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화살표를 보면은 숫자 개수만 있어요. 글자 개수는 안 나와. 그러니까 함수를 추가해야 돼. 근데 책에는 뭐라고 했냐면은요, 함수 추가 눌러가지고 이쪽에 통계 함수를 찾느니 뭐 이걸 이렇게 찾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날짜 계산한 사람의 이름을 세는 게 통계 함수인지 수학 함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백화점 가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어느 층에 있느냐가 제일 힘들어. 책을 살라고 했더니 이게 소설인지 수필인지 뭐 뭔지를 모르니까 못 찾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뭐야? 그냥 가나다 순으로 찾자. 그래서 모두라고 선택하면 돼. 모두. 근데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찾으라고 돼 있거든. 이런 식으로. 여기 함수 삽입 여기 자동합계 가면은
책에는 함수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통계함수를 가라 그러는데 통계함수인지 무슨 함수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때는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고 통계 쪽으로 가지 마시고 모두. 자, 여기 영어로 C 눌러보면은요, 여기다 놓고 C 눌러보면 C로 시작하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count A라고. 웃기는 게 뭐냐면요, 합계 구하는 거는 수학 함수고요, 평균 구하는 건 통계 함수입니다. 동네가 달라요. 하시다 보면 아 얘는 수학 함수구나, 아 얘는 통계 함수구나, 얘는 무슨 함수구나 알면 좋은데 많이 하다 보면 알게 되지만 처음 하는 사람은 다 이것까지 외우려면 더 어렵죠. 그래서 count A라는 함수를 찾아보세요. 모두에다 선택해 놓고 쭉 내려가다 보면 count A라고 있단 말이에요. count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숫자가 포함된 것들의 개수를 수하는 거고, count A는 비어있지 않으면 숫자가 들어있던 글자가 들어있던 뭐가 들어있든 간에 뭐라도 들어있으면 세는 거예요. 자, count A를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름을 쭉 블럭 잡으면 돼요. 이름 동네를. 이름 동네를 블럭 잡으면 여기에 결과가 8이라고 나와요. 8명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확인 누르면 8하고 나와. 숫자를 8을 써야 돼요? 다시. 이름을 블럭을 자, 보세요. 자, 여기다가 함수 삽입을 눌렀는데 조금 전에 카운트 함수를 썼잖아요. 그렇죠. 카운트 A를 썼잖아요. 그 껌뻑껌뻑 거리죠? 여기 이 동네 이 이름 이쪽 블럭을 잡으면 여기가 블럭이 잡혀 들어가요. 자, 만약에 내가 얘를 고치고 싶다 그러면은요, fx를 다시 누르시면 떠요. 이렇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름의 개수를 세는 건지 학년의 개수를 세는 건지 점수의 개수를 세는 건지 이름의 개수를 세는 건지, 그러면 여기 이름의 블럭이 잡혔다고 껌뻑껌뻑 거리고 결과적으로 8이라고 나오고 네. 자, 점수들 중에 최고값을 구해볼게요. 점수들 중에 최고값. 자, 잘 모르시면 좀 이따 제가 쉬는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최고 점수, 최대값 구하러 갈 거예요. 최대값. 우리 시험을 봤는데 가장 잘 본 애가 몇 점이냐면 99점 받았어요. 최고로 못한 애가 45점 받았어요. 8명이니까 눈을 훑고 지나가지만 8,000명의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눈으로 이렇게 훑으면서 누가 제일 큰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자동학기 옆에 화살표 눌러서 펼치 목록 눌러서 최대값이라는 걸 선택해. 최대값. 그러면 요거 둘 중에 최대값 구하는 거니 물어요? 아니죠. 점수를 블럭 잡아야죠. 일단은 내 주변에 뭐가 있으면 엑셀은 그것들에 뭐를 할 거냐 하고 껌뻑껌뻑 거려요. 그러면 아니면 다시 내가 블럭 잡으면 돼. 그런데 이때 fx를 눌러보잖아요. fx를 눌러보면 이렇게 마법사로 떠요. 여기 보세요. 83점, 75점, 80점에서 45점까지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니? 99라고 나오네. 맞으면 확인. 그럼 최저 점수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자동학기에는 화살표 눌러서 최소값 선택하고, 그럼 요 세 개 중에 최소값이니? 하고 또 껌뻑거리죠?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점수를 다시 블럭 잡아주면 요 8개 중에 제일 작은 값이 나오겠죠. 마법사 안 봐도 알겠지 뭐. 엔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무턱대고 계산하는 겁니다. 몇 명이니, 최대값이 얼마니, 최소값이 얼마니, 합계가 얼마니, 평균이 얼마니,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니죠. 5학년이 몇 명이니, 4학년은 몇 명이니, 5학년인데 어쩌고 저쩌고 한 거는 몇 명이니, 이럴 수 있고. 점수들 중에서 중간치 이상한 애는 몇 명이니? 중간값을 여기 보세요. 평균이 얼마야? 77 정도 나와요. 아까 여기 평균 점수 76.5, 77 됐잖아요. 그랬죠? 이 평균에 대해서 그럼 77보다 큰 애가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5명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8,000명 시험 봤는데 평균치 이상 본 애가 몇 명이냐 물어보려면 뭐라고 써야 되잖아. 내가 평균을 계산하고 일일이 개수를 세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조건에 따른 거를 계산하는 게 무진장 많이 나와요. 조건에 따라서. 이번 12월달 가계부를 보니까 현금으로 결제한 게 몇 번 있었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 몇 번 있었고 그럼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는 금액이 얼마고 백화점에서 물건 산 건 얼마고 공과금으로 나간 건 얼마고 교육비로 나간 건 얼마고 이런 거를 엑셀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엑셀한테 물어봐야죠. 그렇죠? 야 네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엑셀한테 물어볼 줄 모르면 어버버버 하는 거지 뭐. 그러려면 또 입력도 다 해놔야 되고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51페이지 오른쪽입니다. 16번이에요. 16번 5학년 학생 수가 몇 명이냐 물어본 거예요. 지금요. 그럼 눈대중으로 하나 둘 셋 3명은 나온 것 같은데 과연 제대로 하는지를 물어봐야죠. 자 그러면 FX를 눌러요. FX를 눌러가지고 여기에다가 함수를 골라야죠. 카운트 아까 있었죠. 카운트 if라는 함수가 있어요. 카운트 if 아까 그 통계 함수 있었죠. 통계 함수 책에 보면 여기 함수 추가해 보면 통계 함수 쪽에 카운트 i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개수 세는 거 평균 구하는 거는 통계 쪽이구나 알면 굳이 뭐 전체에서 찾을 필요 없잖아. 원한층에 가서 찾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찾으셔도 되고 아까 함수 삽입 여기 요거 아니면 fx 눌러가지고 여기다 count if라는 걸 선택해서 확인 누르면 돼. 그럼 물어봅니다. range 크리테리아 두 가지를 물어요. range는 범위예요. 범위. 여기 셀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range라는 뜻이 영어가 범위라는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뜻이고 크리테리아라는 말은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조건. 너 뭐 찾는 건데 이거지. 우리 뭐 찾는 거예요? 5학년 찾는 거죠? 5라고 쓰면 돼. 내가 찾는 건 5야. 어디에서? 이름에서? 이름에는 5가 없잖아. 학년이지. 맞죠? 학년. 그래서 레인지하고 크리테리아는 꼭 붙어 다녀야 돼요. 홍길동을 찾으래. 학년에서 못 찾지. 이름에서 찾아야지. 그러니까 레인지는 범위인데 그 범위가 무슨 범위냐면은 조건이 들어있는 동네를 범위로 잡아야 돼.
그러면 5, 6, 4, 5, 5, 6, 4, 4 이 8개 중에서 5라고 써있는 애가 3개 있대. 3개. 확인. 자, 조건이 하나였어요. 남성복을 찾으러 가는 거야. 백화점에 갔는데 옷 코너가 많아. 근데 여성복도 아니고 아동복도 아니고 남성복을 찾으래. 그럼 조건이 하나야. 근데 이번엔 조건이 2개예요. 남성복인데 5만원 이하의 찾아야 돼. 5만원 초과되는 건 못 사. 5만원 이하인 것만 사야 돼. 그럼 또 조건이 하나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5학년인데 80점 넘는 애를 찾으래. 80점은 안 되고 80점보다 큰 애들. 자, 그러면 다시 그 함수에 들어가서 count if, 아까 count if 이라고 있었죠? 근데 그 밑에 count if s라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count if s. s가 붙은 거는요, 복수형. 우리 영어에 보면 뭐뭐 s 붙으면 여러 개라는 뜻으로 쓰인대요. 그래서 count if s를 선택을 하면 첫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5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년 중에서 5를 찾으면 돼. 그럼 count if랑 똑같아. count if s도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조건이 걸린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80점이 넘는 애야. 그럼 80점이 넘는다는 말을 잘 표현해야 돼요. 우리 책에서는 80점 넘는다고 표현해놨고 책에는 80점 이상이라고 써놨어요. 80점을 넘는 거는 초과야. 초과. 크다고. 근데 이상은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 책이 서로 좀 표현을 잘못해 놓은 것 같아. 자, 지금 조건은 뭐냐면, 조건은 두 번째 크리테리아 2는 뭐냐면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쓰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어디에서? 크리테리아 레인지 2가 어디야? 점수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보면은 count if s인데 뒤에 s가 붙었으니까 조건이 2개 이상일 때야. 뭐 하나일 때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범위는 학년이 있고 첫 번째 조건은 5학년이고 두 번째 범위는 점수고 두 번째 조건은 80점 이상이고. 근데 조건을 딱 쓰니까는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쓰니까 자동으로 따옴표가 붙어요. 지금 152페이지에 19번이에요. 152페이지에 19번인데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쓰면은 자동으로 따옴표가 찍힙니다. 예. 그 확인 누르면은요 5학년이면서 80점 이상인 건 하나, 둘, 5학년 55점은 아니잖아. 5학년이면서 80점 이상인 애는 한민경이 하나하고 박우린하고 해서 2명이다. 2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풀어볼 함수는 뭐냐면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응시비 합계. 아까 응시비 합계는 썸 썼잖아. 썸. 그런데 5학년들 것만, 5학년들에 해당하는 것만, 여기 5학년 있어요. 여기. 이 5학년 있고, 여기도 5학년 있고, 여기도 5학년 있고, 이 세 사람에 대한 응시비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3명 있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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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하고 키보드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직접 계산할 줄 아는 게 아니라 계산할 줄 알아.
근데 양이 많으면 복잡해져. 그러니까 엑셀한테 너 물어봐야 돼. 야, 네가 5학년인 애들 중에서 응시비 합계를 구해봐 라고 알려줘야 되거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함수들 중에서 그런 함수 있었어요. 썸은 뭐예요? 썸? 이건 합계죠? 합계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썸이프라는 게 있어요. 썸이프. 이건 조건부 합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처럼 5학년인 사람의 합계를 구해라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썸이프 S도 있어요. 이건 뭐죠? 썸이프 S는 뭐 하는 거예요? 조건이, 이거는 조건이 한 개 이상, 조건이 여러 개고, 썸이프는 뭐예요? 조건이 한 개. 그냥 썸은 뭐야? 그냥 다 합계, 모두 합계. 이건 모두 합계. 그 다음에 아까 카운트 있었죠? 카운트는 뭐예요? 숫자만의 개수. 카운트 A는 뭐예요? 숫자, 글자, 빈칸이 아닌 것들의 개수. 하여튼 빈칸이 아니면 뭐라도 들어있으면 다 세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함수도 있어요. 안 나온 것 같은데 카운트 블랭크가 있어요. 이거는 빈칸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빈칸만 세는 거야. 빈칸만. 그 다음에 카운트 if가 있었죠. 카운트 if. 이건 뭐죠? 조건부 개수예요. 3학년이 몇 명이냐? 뭐 김시성을 가진 사람 몇 명이냐?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는 몇 건이 있었느냐? 뭐 이런 거. 이건 뭐죠? 카운트 if S는 뭐죠? 이것도 조건부 개수죠. 근데 이때 조건이 뭐? 여러 개. 얘는 뭐 조건이 한 개. 그 다음에 에버레이지라는 함도 있어요. 에버레이지는 뭐 하는 거죠? 평균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에버레이지 if는 뭐다? 그 조건부 평균이에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평균이 얼마냐 이거죠. 자, 에버레이지 if s 이거는 뭐다? 이것도 조건부 평균인데 이거는 조건이 여러 개. 이거는 조건이 한 개. 그러니까는 아까 여기서 배운 것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맥스는 뭐라고요?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미니멈은 뭐다? 최소값. 다른 말로 최저값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은 다 뭐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맥시멈, 미니멈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이렇게 찾는 거예요. 뭐랄까 함수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몇백 가지가 되는데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되는데 카운트 그럼 세는 거, 썸 그럼 합계 구하는 거, 에버레이지 그럼 평균 구하는 거 라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이 함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학함수 있어. 공학함수 bin2 dc 이런 것도 있고 bin2 헥사 이런 것도 있고
BIN은 이진수라는 말이고요. DC는 10진수라는 말이에요. 숫자 2는 영어로 2야, 2. 아까 이렇게 써있어요. BIN 2, DC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말로는 본래 BIN을 2, DC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 2랑 사실 요 2는 뭐냐면 이 2죠, 이 2. 요 숫자 2는 요 2고 어디로 가라 하는 2는 2 이거잖아요. 근데 이 2나 저 2나 그냥 2래.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두 글자를 쓰느니 그냥 그 숫자 하나 쓰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컴퓨터는 이렇게 많이 써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 for you. 이게 본래 for you 이렇게 쓰는 건데 그냥 줄여서 for you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것처럼 컴퓨터는 예전부터 이렇게 썼던 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진수는 뭐고 10진수는 뭐고 이런 거를 알아야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할 건데 우리 시험에는 뭐 굳이 이런 건 안 나올 거예요. 이런 건 안 나오지만 근데 공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특히 우리 컴퓨터를 전공을 하게 되면은 진법 변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수기로 계산할 줄 모른다 하더라도 진법, 이진법은 뭐고 8진수는 뭐고 16진수는 뭐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그 함수를 쓰든 말든 하겠지. 우리 책에서는 뭐 표현을 안 할 테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함수들을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떤 함수들은 쉬운 함수도 있고 어떤 함수는 복잡하게 되는 함수도 있고 다 그래요. 함수라는 게. 함수가 쉬우면 쉬우니까 어렵지. 응시비 합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함수를 쓰냐면요. sum 공학 말고 모비에 가서 sum if라는 게 있어요. sum if 아유 뭘 그대라 sum if 네, sum if라는 함수가 있어요. sum if는 뭐 하는 거냐면은 조건에 맞는 거에 개수를 세는 건데 조건이 하나일 때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sum if s를 쓰는 거고 자 range criteria 라는 말이 나왔어요. range는 뭐예요? 크리테리아는 지금 5학년이 조건이죠? 그러니까 range는 어디야? 그 5학년이 들어와 있는 동네가 range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은 당연히 5학년이니까 5라고 쓰면 되고 합계 구할 보면 어디에요? 뭐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아까요? 응시비 합계 구하라 그랬죠? 응시비 블록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응시비 중에서 5학년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만원, 만원 이 세 가지의 합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sum if 함수예요. 자, 머리 이제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야, 뭐 이렇게 복잡할까? 그래도 이 함수들 중에서 지금 배운 함수가 제일 쉬운 함수예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함수고요. 예.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계부를 작성하는데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평균치, 뭐 합계, 개수, 뭐 이런 거 세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교육비로 나간 거는 몇 건이 있었는지, 교육비로 나간 거는 합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공과금 나간 건 얼마인지, 통신비 나간 건 얼마인지, 그런 거를 여러분이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요.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또 되게 복잡해져요.
이거 말고 157페이지에 있는 걸 한번 풀어보면서 하면 지금 공부한 거 복습이 되니까는요. 157페이지 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157페이지 보시면 열기 눌러서 혼자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혼자서, 혼자 풀어보기. 예. 얘를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 밑에 혼자서 1, 혼자서 2, 혼자서 해서 6까지 나와 있는데 혼자서 1이라고 하는 파일에 가서 시트에 가서 여기 최대 판매량, 최소 판매량, 두 번째로 많은 거, 세 번째로 적은 거,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 불합격 이 얘기를 이제 좀 이따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일단은 요 밑에 있는 것부터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답은 써 있어요. 답은 써 있습니다. 답을 보고 하셔도 되고, 직접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지금 이제 최대 판매량을 구하는 건데, 최대 판매량은 자동학계에 가시면 최대값이라고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되고, 이때 범위가 좀 잘못 잡혀 있죠. 그렇죠? 요렇게만 잡아주면 되죠. 그렇죠. 요렇게만. 네, 그리고 엔터 치면 되고. 최소는 최소값 선택하고 또 범위 정해주면 되고. 두 번째로 많은 거. 우리가 보통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는 맥시멈, 미니멈인데 몇 번째로 큰 거, 몇 번째로 작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 함수 삽입에 들어가서 라지라는 함수가 있어. 라지. L로 시작하는 라지. 몇 번째로 큰 거,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때 다섯 번째로 큰 걸 찾을 거야. 다섯 번째로. 어디에서? 이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다섯 번째로 큰 거를 찾을 거라고. 근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문제가 두 번째라고 했으니까 2라고 쓰면 두 번째로 큰 거가 되는 거고, 3 쓰면 세 번째로 큰 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함수 중에 스몰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스몰. 스몰, 여기 있네. 스몰. 몇 번째로 작은 거. 자, 세 번째로 작은 걸 찾으려니까 밑에 3을 쓰면 되고, 어디에서? 이 동네에서. 어레이가 뭔다라는 건 여기 써 있어요. 데이터 범위가 어레이래. K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몇 번째로 작은 건지를 찾는 거래.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맥스 또는 여기 뭐 미니멈, 뭐 라지, 스몰 이런 거를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20번, 100번씩 연습하다 보면 마치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의 점수 중에서 8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시험이래요. 그러면 이제 논리함수인데 논리함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 시험 같은 걸 만약에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럼 if라는 함수를 쓰시오라고 알려줘요. 내 맘대로 찾아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찾으려면 멘붕어죠. 예,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최대 판매량, 여기 밑에. 최대 판매량은 맥스, 여기는 미니멈, 여기는 라지, 여기는 스몰이라는 함수를 쓰세요 라고 알려놔 있고, 여기는 if라는 함수를 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보세요. if라고 쓰고요. if라고 쓰고요. 괄호 열고, 여기 if 있네. 그랬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착 하고 괄호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fx 누르면 편해요. 처음부터 여기 가서 if 함수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는 if 괄호 열고 그리고 fx를 누르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떠요. if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다 조건을 써야 되고,
만약에 참일 경우는 어떻게 하고 만약에 거짓일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책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참이면 합격이라 그랬고 거짓인 경우에는 재시험이라 그랬잖아요. 써주시면 돼. value if true 참일 경우라면 뭐라고 써야 되고 거짓일 경우라면 뭐라고 써줘야 돼. 근데 로지컬 테스트는 뭐냐면 묻는 거야. 너 남자니? 너 90점 이상이니? 너 이번에 뭐 나이가 2살이니? 3학년이니? 초등학생이니? 물어볼 거 아니야. 이 물어보는 거에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죠. 물어봐야죠. 누가? 내 점수가 그거나 같다 80점이냐 이거야. 시험 문제 80점 이상이면 그랬거든. 이상.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건 아시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산술연산자라 그래요. 산술연산자라고 하고 같다 다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걸 우리는 관계연산자라 그래요. 자, 이거는 뭐라고요? 이건 같다. 이거는 뭐라고? 이건 다르다. 이거는 뭐다? 크다. 다른 말로는 초과라 그러죠. 초과. 이거는 뭐예요? 크거나 같다죠. 이거는 이상이라고 부르죠. 얘는 뭐죠? 작다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는 미만이라고 그러죠. 미만. 얘는 작거나 같다죠. 작거나 같다. 다른 말로는 이하라고 부릅니다. 시험 문제에 80점 이상이면 80점 이상이란 말을 알아요. 근데 이거를 컴퓨터에서 뭐라고 써줘야 되느냐 이거 이상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크거나 같다를 어떻게 쓰냐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데 우리 컴퓨터는 이런 기호가 한꺼번에 쓸 수가 없으니까 크다 같다라는 거를 연속으로 쓰는 거예요. 연속으로. 한꺼번에 못 쓰니까는. 다르다도 좀 특이하죠? 안 같으면 다른 거잖아. 같다가 아니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랑 내랑 작든지 내가 너랑 내가 너보다 작든지 내가 너보다 크든지 결국엔 다른 거잖아. 그렇게. 그래서 이런 관계연산자라는 것도 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에서는 여기에 지금 어떤 값이 내 점수가 80이라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 80점 이상이다라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H 세 번째 값이 80점 80 이상이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왼쪽에는 뭐를 써요? 오른쪽에는 뭐를 써요? 중간에는 뭐를 써요? 왼쪽에는 내가 묻고 싶은 셀을 선택하는 거야. 너 80점보다 어쩌라고? 같은 건지 작은 건지 큰 건지 다른 건지 크거나 같은 건지 작거나 같은 건지 아까 연산자들이 있었죠. 연산자들. 요 연산자들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비교. 그래서 항상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확인을 눌렀더니 일단 얘는 합격이래. 80점 이상 됐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자동 채역이 쭉 한다. 이게. 재시험도 있네. 이렇게. 혼자서 2번 볼게요. 혼자서 2번. 1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70점대가 몇 명 있는가 해보세요. 70점대 1명, 2명, 3명, 4명이죠. 70점대가 4명 있어요. 4명. 그러면 얘를 사람 눈으로는 70점대라는 걸 알았는데 이거를 컴퓨터로 물어볼 때는 과연 70점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물어보면 70점대가 되겠냐 이거야. 왜?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엑셀한테 물어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끼리는 똑같은데 얘는 기계잖아, 기계. 여기다가 사람의 생각을 넣어줘야 돼. 너 70점대 점수를 갖고 있니? 라고 물어보려니까 뭐라고 물어봐야 돼. 참 애매한 거예요. 어떻게 넣어주면 될까요? 70점대는? 이 답도 책에 있는데 답 말고 다른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까? 80점은 70점대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할까? 앞이 7로 돼 있으면 70점대잖아. 그러니까는 이 숫자를 1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10으로 나누면 7점 얼마? 7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70점대야.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이게 또 10으로 나누어서 그 값을 계산하려면 또 복잡해지니까 70점대라는 말은 70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수학에서 그렇게 배웠거든. 조건제시법 뭐 해가지고 x바 x는 70점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썼거든. 이걸 여기다 한번 써보자 이거죠. 여기다. 자, 수식에 가서 함수 삽입을 하는데 count if s 왜? 조건이 7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80보다 작아야 돼.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count if s를 써야죠.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니들 중에서 크거나 같다 70 몇 명 있니? 이거야. 그랬더니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다섯이요, 여섯이요. 여섯이 있어. 그러면 니들 중에서 80보다 작은 애는 몇 명 있니? 이거야. 80보다 작은 애들 80 빼고 98 띄니까 70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은 애들은 4명 있어요 라고 4명이 나온 거야. 엑셀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거 개발한 사람은 한 사람이 개발한 건 아니겠지만 사람이 개발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뭐 에일리언이 와갖고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개발을 해놨는데 우리보다 조금 머리가 좋아서 우리 대신 개발해 놓은 거지.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보시면 돼요. 수학을 그러니까 수학적인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 공식들이 있으니까는. 그런데 70에서 80 사이에 있는 것들이니까 70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다라는, 자, 그림은 못 그리지만 또 이 식이 이렇게 수식이 있는 이렇게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80이 있단 말이에요. 80이 있는데, 자, 보시면 7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동네가 되고 80보다 작은 동네니까 이 동네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쌓이는 동네가 이 동네거든. 이렇게 여기가 70에서 80 사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과거에 수직선상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이거를 엑셀화 시켜서 넘기려고 봤더니 그것이 요렇게 70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더라. 그렇게 했더니 행여라 4명 딱 나왔네. 하나 둘 셋 4건 나온 거예요.
수학에서 나온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동글뱅이 의미가 뭐예요? 출석했다고 표시한 거지. 그럼 안 써있는 건 뭐야? 이거는 결석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출석을 몇 명 했나? 하나, 둘, 셋, 넷, 5명. 여기는 하나, 둘, 셋, 4명. 결과적으로 빈칸만 빼고 뭐라고 있으면 세면 되겠네. 그러니까는 카운트는 아니고, 카운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를 써야 돼? 카운트 A를 써야 되니까 카운트 어디 갔어? 카운트 A, 카운트 A를 쓰고 얘들 블럭 잡아주면 되죠. 뭐. 이 중에 동글뱅이가 몇 개 있냐 이거야. 5번 있네. 카운트는 비어있지만 않으면 센다 그랬으니까 글자가 들어있던 뭐 숫자가 들어있던 간에. 그리고 얘를 옆으로 쭉 자동 채우게 해주면 되겠지 뭐. 자, 여기는 뭐예요? 미납자 수를 세래. 납부자는 나왔는데 미납자는 뭘까? 비어있으면 미납자겠지. 문제를 보면 설명은 나와 있어요. 뭐가 미납자고 뭐가 출석자고 하는 건 책에 나와 있는데 안 봐도 대충 봤을 때 납부라고 되어 있으면 납부자고 비어있으면 미납자겠지. 그러면 뭐야? 뭐의 수를 세야 돼? 빈 거의 개수를 세야지. 비어있는 거. 자, 카운트 블랭크. 어디 갔어? 카운트 블랭크. 여기 있네. 카운트 블랭크. 비어있는 것들의 개수를 세라 이거지. 비어있는 거. 자, 어디가 비어있다? 이 동네 중에서 비어있는 게 5개 있으니까 미납자가 하나, 둘, 셋, 넷, 5명 맞네. 비어있는 것들의 개수를 세라 하는 거예요. 그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돼요? 비어있는 개수를 그래서 3명 나온다 이거지. 네. 그 옆에 거 한번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와우, 이건 뭐야? 이 사람의 생년월일을 잘라서 만들래. 오, 복잡하다.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판별하래. 나이를 계산해보래. 이거는 조금 복잡해지는데? 조금 복잡해지기도 해요. 쉽게 나가려고 그랬더니 어려워지는데? 어이씨.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뭐. 잠깐만. 혼자서 4는 뭐야? 혼자서 3에서는 생년월일하고 나이만 계산하면 되고, 혼자서 4에서는 목표 달성률하고 인센티브 금액을 계산하면 되고, 혼자서 5에서는 저 위에 있는 걸 계산하면 되고, 혼자서 6에서는 이딴 거를 계산하래. 혼자서 3에는 생년월일 한번 계산해 볼 테니까 잘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복잡한 거예요. 딱 봐서 이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시죠? 65년 2월 18일이라는 남자란 말이야. 그렇죠? 남자가 계산이 되는데 과연 우측에서 65년 2월 18일이라는 걸 계산해 낼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앞에는 이렇게 앞에 숫자가 있어요. 6개 숫자가 있는데 생년, 생월, 생일 6개가 들어가 있고, 성별 코드가 1인 경우에는 앞에 무조건 1900이 생략된 거예요. 성별 코드가 3이나 4는 20이라는 게 생략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는 이걸 감안했을 때
답에는 뭐라고 써 있는데 무슨 함수 쓰라고 돼 있냐면요, 데이트도 써야 되고요, 레프트도 써야 되고, MID 미들도 써야 되고, 함수 쓸 게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볼게요. B7번째 셀에 뭐가 들어있나 봤더니 이런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딱 봐서 65년 2월 18일이에요. 그렇죠? 1965년 2월 18일이 맞아요. 그러면 65 요거 조금 뺄게요. 65는 어떻게 잘라왔을까? B7번째 셀이 있었죠. B7번째 셀. 이 셀, 주민번호 셀의 왼쪽에서 두 개 잘라온 거죠? 6, 5하고 잘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2는 어떻게 잘랐을까? 02는 B7번째 셀 있잖아. B7번째 셀. 주민번호 셀에서 두 번째에서 여기 두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에서 두 개죠. 맞죠?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18일은 어떻게 찾았죠? B7번째 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서 두 개죠? 오케이. 다섯 번째에서 두 개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레프트 B의 일곱 번째 셀에서 2라고 쓰는 거예요. 왼쪽에서 두 번째 B7셀에서 왼쪽에서 두 개 이렇게 쓰면 65가 딱 생기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MID B의 7번째에서 3,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간에 꼈잖아. 여기 세 번째에서부터 두 개를 잘라야 되잖아요. 중간에 꼈다 그래서 MID 미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쓰죠? MID B7번째에서 5,2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까? 65년 2월 18일은 어떻게 만들까 봤더니 데이트 65 02 18 이렇게 되면 65년 2065년은 아니겠지. 1965년 2월 18일 이렇게 처리가 돼요. 데이트라는 함수는 년 월일을 넣어주면 알아서 그게 날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묶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묶어서 해볼게요. 는 데이트 요거 이거예요. 함수가 길어. 데이트, 레프트, 미들 막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데이트는 김밥 많은 김이야. 김 안에 뭐도 넣고 말면 돼. 그럼 김밥 나오는 거야. 김에다가 뭐 넣고 말면 김밥이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단무지도 들어가고 시금치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야 되는데 손질해야 돼.
화끈해 통으로 물을 통째로 넣는 게 아니라 물을 가지런히 잘라가지고 손질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는 하셨어요. 이걸 외운 게 아니라 맞아, 왼쪽에 2개 있었지, 세 번째도 2개 있었지, 5번째도 2개 있었지, 이해는 하세요. 이해가 되고 나면은 방법은 하나예요. 이제 외우려고 하셔야 돼. 외우셔가지고 머릿속에서 이것이 돌아서면 까먹어? 그럼 돌아서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5번 봤더니 돌아섰는데 안 까먹어. 그러면 돌아서고 나서 딴 거 하다가 또 와서 또 한 번 보고, 그럼 계속 돌아봤는데 안 까먹지 이제. 까먹으면 또 와서 또 보고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를 여기다가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넣어주면 답이 나와. 이거를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이걸 계산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마법사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함수 안에서 함수를 또 써야 되잖아요. 함수 마법사 안에서 함수 또 쓰는 게 쉬운 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일단은 이렇게 해서 환산하시면 되고요. 나이 계산하는 것도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65가 뭐예요? 몇 년생이야? 1965년생이죠? 그렇죠. 그럼 나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나이는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나이는 현재 날짜의 연도에서 생년월일의 연도를 빼면 되죠. 내가 2000년생이다 그러면 현재가 2015년이니까 2015 빼기 2000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2000년생은 15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생년월일이 아니라 뭐를 아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생년월일은 계산해 냈지만 원래 값은 65 요거만 알고 있는 거잖아. 주민번호를.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재 날짜의 연도에서 주민번호의 앞 두 글자가 뭐야? 65년생이라 그랬잖아. 이거를 빼주고 1900을 한 번 더 빼줘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65는 그냥 65야. 1965가 아니라 65라고. 근데 이 65는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올 때는 1965로 인식을 하거든. 근데 그냥 2015년에서 65만 그냥 빼면 안 돼. 1965를 빼줘야 되거든. 그래서 인위적으로 1900을 한 번 더 빼줘야 된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는 연도를 빼는 함수가 이어예요. 이어. 는 이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는 이어. 근데 현재 날짜는 today라고 써요. today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써요. today 괄호 안에는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그냥 오늘 날짜라는 뜻이에요. today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날짜 형식으로 떠요. 근데 그 중에 연도만을 빼. 2015. 그리고 뭐를 빼준다? 레프트. 주민번호가 지금 B7이라 그랬죠. B7. 여기서 두 글자를 빼면 어떻게 돼요? 65만 빠지는 거죠. 그렇죠? 65를 빼고 한 번 더 1900을 빼주면 1965를 뺀 것처럼 되니까. 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답은 책에 있어요. 158페이지에 보면 힌트라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답은 있어요. 답만 보고 하려면 되게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설명을, 또 위에도 보면 공식도 부여해 줬어요. 올해 연도에서 주민번호의 왼쪽 두 개를 빼고 1900을 빼라. 그러면 올해 연도는 투데이고, 올해 연도는 투데이에 2열을 쓰는 거고, 주민번호에서 왼쪽 자르는 거니까 레프트를 쓰는 거고, 책에서 다 알려줘요. 안 알려줘도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 혼자서 4번 한번 열어보세요. 혼자서 4번.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좀 어려운 건데요. 보세요. 지금 이 심행래라는 사람의 목표 달성률이 얼마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목표 달성률이 책에 보니까는 영업 1부래요. 영업 1팀이래요. 부서가. 영업 1팀은 112%로 써있네, 밑에. 영업 2팀은 128%고 영업 3팀은 136%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목표 달성률은 뭐를 가져올 거냐면 밑에 있는, 제가 색깔을 칠해 볼 텐데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는이라고 일단 써야 뭘 하든 하겠죠. 책에 보니까는 HLOOKUP을 쓰래. HLOOKUP 158페이지 4번에 보니까는 표 1, 밑에 표 1에 있는 해당 부서에서 목표 달성률을 추출해서 여기다 출력하는 거예요. H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라는 거예요. H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HLOOKUP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FX를 누르시면 이게 뜬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묻네요. lookup value는 뭐냐면 찾으려고 하는 값이래. 그런데 표의 첫 행에서 표 어느 표? 밑에 영업 1팀부터 영업 3팀 136%라고 되는 데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글자들에서 찾아야 될 첫 번째 줄, 첫 행,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그걸 찾는 거네. 영업 1팀. 그 다음 이거를 찾아서 어디다 써먹을 건데, 영업 1팀이니까 112%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참조표, 아까 참조표가 이 동네였었죠. 제가 노랗게 칠한 이 부분.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영업 1팀은 내 왼쪽에 있는 애였고, 남자니 생년월일이니 주민등록번호니 이름은 다 내 것들인데, 밑에 있는 노랗게 칠한 목표 달성률은 다른 동네 가 있잖아요. 이런 다른 동네를 블럭 잡을 때는 꼭 F4번 키를 눌러라 하는 거예요. F4번 키 눌러라. 자, 그 다음 로우 인덱스 넘버는 뭐냐면, 아까 영업 1팀부터 136%까지 두 줄을 블럭 잡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영업 1팀이니까 영업 1팀에 해당하는 뭐를 가져와야 돼? 112%라는 달성률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영업 1팀을 또 가져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두 번째 거를 가져와라.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다? 112%, 128%, 136%라는 이곳이 두 번째 줄이고 영업 1팀, 2팀, 3팀은 첫 번째 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를 가져와라. 이거죠. 두 번째 걸 가져와라. 그 다음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이라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죠. 영업 4팀은 없잖아. 영업 4팀이라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찾으려면 뭐를 쓰래?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가 0이에요.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영어로 false라고 쓰든지 아니면 false 대신에 0 쓰면 되니까. 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달성률이 쭉 나오더라. 이게 달성률이 나오더라. 이거죠. 자, 영업 1팀 112로 영업 2팀 128, 영업 3팀 136 맞네. 틀린 거 하나 없이 잘 맞았어요. 이런 게 실제로 우리가 업무상에서 업무 작업을 하면은 직원들 명단이 뭐 2,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 놓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달성률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연말에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함수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적용을 해봐야 돼. 여기저기도 적용을 안 해보면 몰라요. 솔직히. 자, 달성률은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거. 자, 112%를 달성했대요. 그럼 얼마를 주라는 거야? 112%니까 기본급에다가 얼마를 줘야죠? 112%면 달성 인센티브 비율을 몇 프로 줘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밑에 여기 표 있잖아. 제가 색깔을 칠해드릴게요. 이렇게. 자, 지금 110, 아까 어디 갔어? 112%라면 인센티브를 몇 프로 줘야 돼요? 100%는 넘었으니까 10%는 될 것 같고 120% 안 됐죠? 그러니까는 10% 줘야지. 136% 같으면 120% 이상 됐으니까 30%를 받는 거고 150%가 없으니까 50%는 못 받겠고. 자, 그러면 는 이 기본급에다가 뭐를 가져와야 돼요? 인센티브 비율을 곱해줘야 인센티브 보너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는 이 노란색이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 해갖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로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찾고자 하는 목표 달성률이라는 이 퍼센트 표시되어 있는 거는요,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참조되는 게. 그래서 아까는 H룩업이라는 걸 썼어요. 아까는 H룩업. 왜? horizontal, 가로, 수평이란 뜻이고. 근데 지금은 목표 달성률을 찾아야 되는데 그 목표 달성률이 아래 세로로 되어 있거든. 세로. vertical. 그래서 v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야 된다. v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fx 누르면 나오겠죠. 네가 찾고자 하는 값은 뭐냐? 나 112%를 찾을 거야. 어디에서? 아래 표에서. 아까 제가 녹색으로 칠한 표 있죠? 그리고 남의 동네 거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F4번 키 꼭 눌러줘야 되고. 그러면 달성률이 첫 번째요, 비율이 두 번째죠? 112%니까 100% 이상 120% 미만이니까 거기에 따른 10%라는 인센티브 비율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두 번째 있는 걸 가져오는 거죠. 두 번째. 범위가 한 칸, 두 칸이 있었으니까 첫 번째 칸은 112%에서 뭐 똑같은 퍼센트를 가져올 필요 없이 인센티브 주는 비율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는 영업 1팀, 영업 2팀을 꼭 찾아야 되는 거죠. 영업 3팀은 없고 인사팀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112%라는 값이 있어요? 80%, 100%, 120, 150, 200은 있지만 112%는 없잖아요. 그냥 100%, 120, 112%를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죠. 128%라는 말은 없잖아요. 120 이상, 150 미만이니까 120% 이상이라는 건 찾을 수 있지만 112%니 이런 거는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는 게 아니고 비슷하게 찾는 걸,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는 거예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때는 뭐를 쓰래요? true 또는 쓰지 말래. 안 쓰면 되겠네. 안 쓰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기본급에다가 인센티브 비율을 계산하는 vlookup 함수를 써가지고 계산했더니 이 사람은 320만원 기본급에 10%를 보너스로 가져가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136%니까 30%를 가져가는 거예요. 30%. 기본급이 많은 사람은 유리하겠죠. 네. 이런 회사 있으면 좋죠. 혹시 그 뉴스 보셨습니까?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어느 회사에서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직원들 전체 1인당 1억씩 줬대요. 실제로. 그 말단 직원도 1억, 저기 과장님도 1억, 부장님도 1억 가져간 거예요. 오, 그런 회사 가면 좋을 것 같아. 보너스가 1억일. 우와. 네. 외국에, 우리나라 말고. 여기까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시겠죠? 다니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혼자서 5번은 뭐라고 되어 있나 보면은요, 영업 1팀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는 서미프 함수를 쓰래요. 서미프 함수를 쓰래요. 그러면 서미프 함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첫 번째 나온 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레인지가 어디냐 이거야. 크리테리아는 조건이에요. 여기서 찾는 조건은 뭐죠? 영업 1팀 조건이죠. 영업 1팀 조건이죠. 그 다음에 범위는 어디죠? 왼쪽에 영업 1팀인지 2팀인지 이 동네가 범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죠? 인센티브 금액이죠.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얘를 지금은 계산하는 데가 지금 i의 두 번째예요. i의 두 번째인데 지금 왼쪽에 있는 영업 1팀인지 영업 2팀인지 영업 3팀은 찾는데 저기 D 동네를 가면 D도 뒤에 7번째부터 14번째까지 또는 제2의 7번째부터 14번째까지는 남의 동네잖아요. 근데 이 남의 동네는 꼭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요? F4번 키를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자동 체육을 하면은 딱 답이 돼요. 예, 다시 보세요. 아까 서미프라는 함수를 쓰라 그랬는데요. 서미프라는 함수를 쓰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어디라 그랬어요? 범위는 여기 영업 1팀, 2팀, 3팀이라는 동네가 범위고, 예, 영업 1팀, 2팀, 3팀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크리테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크리테리아가 조건이죠. 조건은 영업 1팀인지 2팀인지가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 조건이 들어있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레인지고요. 그 다음에 썸 레인지는 합계 구하는 범위예요. 합계 구하는 거. 그러니까는 지금 영업 1팀에 대한 인센티브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동네가 합계를 구할 범위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고 확인 누르고 자동 체결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보세요. 지금 여기 파란색과 분홍색 보이세요? 보이세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렇게 내려갔죠? 여기 색깔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색깔이 엉뚱한 데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레인지는 이쪽 부서를 말하는 거죠. 이쪽이야, 이쪽에. 근데 우리가 지금 찾는 함수는 i의 두 번째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i의 두 번째. 그럼 i의 두 번째 옆에가 h의 두 번째 맞죠? H 두 번째는 지금 h 두 번째는 영업 1팀인지 영업 2팀인지 조건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h 두 번째 옆에가 지금 우리 계산하는 인센티브 금액을 구하는 i의 두 번째에서 왼쪽에 있는 거 조건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 엑셀은 왼쪽에 같은 줄에 있는 것들은 자기 거라 그래요. 그런데 이 레인지는 어디에요? 지금 레인지는 이쪽이잖아. 부서 다른 동네 가 있잖아요. 지금요. 이런 다른 동네 가 있으면 무조건 F4번키 눌러주는 게 상책이에요. 다른 동네 거를 선택하면. 그 다음에 합계구할 보면 또 어딥니까? 합계구할 보면은 오른쪽에 인센티브 금액 여기잖아요. 이쪽에 합계구할 범위가. 근데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i의 두 번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에요? 다른 동네를 블럭 잡았죠? 지금 합계구할 동네가 i의 두 번째에서 계산해야 되는데 h의 두 번째 거는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h의 두 번째는 내 왼쪽 거야. 근데 합계구할 범위는 다른 동네 있잖아요. 지금 다른 동네 있잖아요. 이런 다른 동네에 있는 애들은 꼭 F4번 키를 눌러주라는 거예요. 엑셀의 불분율이야. 이게 불분율.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하나의 계산이 끝났고요. 자동 채우기 하잖아요. 자동 채우기. 자동 채우기 하면 알아서 똑같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요, 엉뚱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인원수는 뭐예요? 인원수. 영업 1팀이 몇 명이냐, 영업 2팀이 몇 명이냐, 영업 3팀이 몇 명이 이거 세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는 count if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count if. 책에 써 있어요. 자, 그리고 fx를 눌러보면 이렇게 떠 있습니다. 범위가 어디 있니? 조건이 어디 있니? 물어봐요. 조건은 어디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게 조건이죠. 영업 1팀. 지금 총 인원수를 계산하는 과정인데 조건은 A 앞에 있는 H의 두 번째가 조건이에요. 같은 줄에 있잖아요. 이건 그냥 클릭하면 돼. 그런데 범위는 어디에 있어요? 범위는 저기 낯선 곳에 있잖아. 뒤에 7번째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동네 거를 블럭 잡고 나서는 F4번 키를 눌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고 자동 채우기를 하면은 답이 착 나오더라 이거야. 지금 여기 있는 문제는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격증 시험에서도 이 정도 풀 줄 알면은 자격증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수준이 높은 거예요. 네. 참고로 우리 이 안에 그 자료가 들어 있었죠. 아까 내문서 안에 보면은 이거 소스에 있는 우리 8장 이거 갖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요, 동영상 강의가 있어요. 저도 수업을 하고 있지만 여기 8장 있죠. 8장. 이 동영상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요, 아이고야 볼륨. 첫 번째 텍스트 시트에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소리 들립니까? 네,
100명에서요. 성과 이름을 분리하기라고 되어 설명이 되게 있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이 책의 저자이신 분이 동영상 강의를 해놓으셨어요. 이 강의도 한번 들어보세요. 강의도 들어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 이렇게 최저 점수 네,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분류를 이용하여 여기도 다 강의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동영상을 강의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총 인원수하고 총 인원수라는 건 조건부 개수를 세는 거고 인센티브 금액은 이제 조건부 합계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는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입력해 놓은 가계부 날짜별로 써놓고 금액 써놓고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인지 신용카드 중에 BC카드인지 국민카드인지 그 다음에 삼성카드인지 현금인지 또 이걸 내가 받은 돈인지 지출한 돈인지 우리 가계부에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저는 엑셀에다 입력을 하거든요. 오늘 반찬 얼마 산 거는 애엄마가 하고 저는 이제 그 달에 공과금 나가는 거라든지 전반적인 거 이런 것들은 제거 관리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나면 한 달 후에 고지서가 오죠. 그럼 고지서를 가지고 제가 다시 입력을 해요. 고지서를 보면 어디서 물건 뭐 샀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년 쭉 보고 나서 무슨 카드로 얼마를 썼으며 어떤 용도로 어떤 얼마를 썼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요. 그래 나름대로 도움이 되죠. 그때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 얼마고 현금으로 결제한 건 얼마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영업 1팀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그러니까는 엑셀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렵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이런 거를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다 가능한 거니까는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혼자서 6번은요. 혼자서 6번이라고 하는 16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거기 책에 써 있어요. 책에 써 있습니다. 초과 유무. 정원이 100명인데 133명이 신청했어요. 초과됐네. 100명 정원인데 95명 정원 신청했대요. 미달됐네. 그런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는 if. 마법사에 들어가서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요? 네가 정원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신청인원보다 정원이 100명이고 신청인원이 133명인데 정원의 숫자가 거꾸로 했네. 잘못했네. 신청 인원이 정원 숫자보다 크다면 이거래. 제가 잘못했네. 신청 인원이 133명이 100명보다 크거나 같은데 당연히 크지. 그럼 뭐라고 쓴다? 초과됐어요 라고 쓰고 아니면 미달됐어요 라고 쓰고 이렇게 쓰래요. 신청 인원이 정원 인원보다 크거나 같으면 정원 이상이면 책에는 좀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라고만 써야 되겠네. 저는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잠깐만 같으면 어떻게 돼? 크냐 물어봤는데 크면 초과인데 같으면 뭐야? 안 큰 거죠? 미달이라고 나오겠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보세요. 미달 나왔잖아. 100명인데 100명 신청했어. 그럼 미달이라고 나왔지. 이거 좀 이상하다.
100명이면 어떻게 되나? 미달도 아니고 초과도 아닌데 똑같으면 그렇죠? 인기 순위는 어떻게 하래요? 신청 인원을 기준으로 하래. 신청 인원. 신청 인원이 많으면 1등이고 안 그러면 꼴찌지 뭐. 신청 인원 가지고 순위 매기는 거는 랭크 함수 아까 했었잖아요. 그렇죠? 랭크 함수. 는 랭크. 근데 랭크 AV지 말고 그냥 랭크라고 쓰세요. 랭크라고 쓰고 고치면 돼. 여기서 키보드를 고치면 돼. 그리고 FX 누르시면 랭크라는 함수도 있어요. 이때 누가? 내가. 어디에 비해서? 전체 인원에 비해서. 그럼 아까 F6번은 내 왼쪽에 있는 값이고 REF 참조 영역은 다른 데를 블럭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F4번 키. 큰 숫자가 1등이니까 보편적으로 확인 누르면 순위가 나오겠죠. (160페이지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제가 쭉 한번 훑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댁에서 제가 지금 설명해 놓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따라서 하시면은 한 번에 갖고는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하셔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엑셀을 배울 때 함수가 어려웠어요. sum. 이거 쉽더라고. 근데 아까 뭐 if도 나오고 뭐 랭크도 나오고 vlookup, hlookup 나오니까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몇 년씩 공부해서 나름대로 함수를 익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년씩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몰아서 쭉 한꺼번에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던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저번에 차트는 했어요. 차트는 했고 차트를 세밀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차트 쪽에 있는 거를 풀어보기라는 문제 쪽을 한번 해보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쪽으로 갈 겁니다. 177페이지. 여기는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클릭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어렵지는 않아요. 키보드로 막 쓰고 이런 것보다 마우스로 선택하고 하는 게 좀 많아요. 근데 이것도 생각할 문제가 좀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더 풀리는 것도 있으니까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